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저께 물 폭탄 때문에 피해를 모두 입지 않으셨는지, 저는 어제 1시경에 중구에서 여의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한 3시경 다시 중구로 되돌아오는 그 사이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이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기사 양반 보고 옆에 좀 섰다가 가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아주 어떤 위험 같은 걸 느꼈는데 모두가 무사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대국민 최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이니까 정확하게 내년 4월 10일까지는 9달이 채 남지 않았죠. 그 선거 공고일까지는 8달 남짓 남은 이런 시점이니까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 8월 넘기고 9월달 들어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자신의 선거 전략,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 전략, 자신이 사법 리스크에서 내년 선거까지 방탄되고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래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 전략으로서 두 가지를 꽉 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1안 원안이냐, 2안 원희룡 아니냐, 이거 꽉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 후쿠시마 방사능 폭탄, 방사능 오염수 투기, 이걸 그냥 꽉 물었어요. 이게 이 악어가 먹이를 꽉 물었을 때 그냥 팔다리까지 삼키면서 작은 몸부림치는 그 먹이를 이렇게 씹어 삼키듯이 꽉 물었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그 용산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민의힘당은 제 눈의 기준으로 보면 유약하게 짝이 없어. 이게 지금 이 중대 시국인데 미국을 뭐 어젠가 간다 그러죠.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 평소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과학적으로 국민 설득에 유효한 방법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누굴 만나러 가는지. 자, 그렇다 치고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재명의 전술 목표에 대해서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해서만 살피고 내일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루시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한국 왔을 때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이 그를 공항에 2시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 건물의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명담 장상도 포위해갖고 창문으로 두들기면서 물론 정문의 입장도 막았지. 고홈, 그로시, 고홈.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뒷문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회의장도 본청에 어떻게 그게 들어갔는지 문을 두들기면서 고홈. 명백한 폭언이고 협박입니다. 이건 특수 감금, 특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루시 총장이 만일 한국의 공직자라고 한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행한 꼴이고 그가 외국인을 하더라도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수 협박, 특수 감금은 형법상 명백히 범죄 행위인데 대한민국 공권력은 뭐가 무서워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뭐가 무서워? 이원석 검찰총장 뭐가 무서워? 개딸들이 무서워? 명백한 범죄 행위를 방치하고 있지 않냐 이게 그대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민주당 의원단 10명이 이제 도쿄로 갔어요. 거기는 아마 보좌진도 일부 따라간 것 같은데 그 총리관저 입구에 연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정신 차려라. 오염수를 방류하지 마라. 그리고
국회에 붙어 있는, 일본 국회에 붙어 있는 이원회관 앞길에는 아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연좌농성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도쿄 날씨가 아마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을 간다 그러면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가거나 그 관련 장관을 만나러 가거나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 앞에 가가지고 예약되지도 않는 사람의 집무실 앞에서 막무가내로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서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거기서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가? 일본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자면 여론을 정확하게 가감 없이 좌우에 편중되지 않고 보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게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요미우리 신문과 더불어 20년 전에 발행 부수가 1000만 부 가까이 되는데 요즘 SNS 시대가 좀 줄어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SNS망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사히 신문 한 가지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7월 10일자에 일본 집권당에서 장관도 지내고 한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보도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입니다. 성의가 통하지 않으니 설명하고 반박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에게는 정중히 무시할 수밖에 없다. 와서 뭐 연좌대모를 하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해라. 정중히 방해할 것도 없고 정중히 무시한다. 가령 일본 국내법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집회 시위 문제된다. 그리고 일본 공권력이 행사하거나 할 필요 없다. 그냥 무시해라. 정중히 무시해야 돼. 그리고 이들은 모든 과학 데이터를 부정하고 일본을 맹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기, 이건 아마 울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기에서 2021년에 2년 전에 거기에서 유출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을 쓰고 배출됩니다, 바다로. 그것을 검사를 한 결과 후쿠시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처리수보다도 6배가 넘는 도리튬이 발견이 됐다. 이건 아마 다핵종 원자력 방사능 품종의 일종, 그러니까 세시움, 도리튬 이런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원전발전소, 지금 한국 멀쩡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6배가 넘는다. 이런 게 보도됐고, 일부 동경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냉랭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일본은 좀처럼 그런 시위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가 불쾌한 것은 대한민국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2의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회의원단이 가서 하는 행태가 이 국가의 수치고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되고, 이게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더욱 불쾌한 것은 10명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국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별 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갔어. 그 중에 둘이 특별히 도드라지는데, 비례대표 의원 둘,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은 의원이라는 걸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취임 초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앵벌이로 써서 거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삥땅 해가지고 1심에서 뭐 1억 몇천만 원 검찰이 이렇게 횡령했다고 했는데, 그 판사가 어떻게 따져내지 자 따져가지고 그 중에 2천만 원만 횡령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떻든 집행유예 판결 받아가 항소 중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그래가지고 세비 다 타먹고, 드디어 일본 가서
신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일본 이 매국노들이라고 대한민국 침탈하고 종군 위안부에 피해를 가했다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미천을 그런 식으로 그 불결한 미천을 그런 식으로 거기 가서 또 드러냈다. 양이원영 의원은 수시로 헛발질한. 이 사람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AEA가 유엔 산하 독립기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 무슨 기구냐? 무슨 기구냐? 임의로 설립된 기구다 이 말이지. 임의로. 유엔 산하 독립기구니까 유엔으로부터 그 운영비를 다 지급받는 독립기구가 명백하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교부가 그 근거를 밝혀가지고 보도자료로 이건 유엔 독립기구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하는 행태가 문제다. 또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그 순방 직전에 이런 걸 내놨어요. 양이원영 의원이. 이번에 3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러 간다고? 거꾸로야. 미국의 넷플릭스가 한국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약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를 거꾸로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헛발질한 게 발견이 되니까 이걸 내렸다가 한 대여섯 시간 뒤에 다시 미리 약속된 거 확인하기 위한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아이가 이런 생떼 같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윤미향 의원은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데 끼인 것 같고, 양이원영 의원은 어떻게든지 이런 모든 이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맞는 일이니까 거기에 충성해서 뭐 비례대표라도 다시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다 이런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천박한 지식과 경력과 행태를 가진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단이라고 가가지고 10명이 갔으면 집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정도는 여기서 미리 교섭이 돼야 되는데 교섭해도 뭐 일본 총리 응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왕 그렇게 갔으니까 헛발질 삼아 총리실을 방문해가지고 면담 신청하고 안 되면 문서라도 전달하고 온다라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당신들이 길바닥에서 하는 식으로 그거 퍼질고 앉아가지고 이 국격 손실을 누가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이재명 대표 말하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 본인 표현대로 방사능 폭탄, 방사능 반류, 방사능 그 자체가 방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략 전술에서 일체 후퇴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첫째 과학도 무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태평양 연안국가이지만은 만일 그가 말한 대로 방사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쏟아진다고 한다면 1차 피해 국가는 일본 자신이고, 그리고 알루산 열도 일부 걸쳐있는 러시아고, 그리고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의 서부의 주요한 오레곤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그다음에 하와이, 괌, 사이판 이 일대,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미국이 잠잠하다. 다 했더니 괜찮다. IAEA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런데 여기 과학도 무시하고 해류의 흐름도 무시하고 그게 이재명 말대로 방사능 물질이 그냥 쏟아진다고 하면 한국에 금세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아. 그런데 이게 저쪽으로 흘러서 4, 5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먹거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을 퍼부어대니까 한 달 전에는 부산의 공동어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수산물 관계자들 모아놓고 이게 이 정권이 방사능이 그냥 쏟아지는 걸 방치한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냐. 여러분들이 생선을 팔 수 있고 그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는. 지금 제가 말하는 과학이다. 이게 해류는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흘러서 4, 5년 걸린다. 이건 두 번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꽉 물었어. 후퇴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차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로시 총장이 다녀간 이후에 텔레비 앞에 나온 발표문을 보니까 이걸 보고 읽는데 표정이 겁먹은 표정이야. 제가 느끼면은 내가 이거 발표하고 혹시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게 국무총리실 국정조정실 제1차장이니까 국무총리를 대변한다고 봐야죠.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깜빡했는데 내가 묻습니다. 당신 말이야.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다는 것이냐. 그럼 이재명이가 말하는 거 같은 거 아니냐. 쓰나미에 피폭돼 가지고 그냥 2011년 전에 막 흘러내리던 그게 오염수지.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성된 오염수를 거대한 탱크에 담아가지고 알프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걸러낸 오염 처리수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성의가 없어, 당신들. 늘공들은 역시 늘공인지 성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정치인 집단이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카바라야 되는데 여기에도 성의가 없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젠가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미국을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까지도 이걸 보고 아침에 이걸 보고 읽어. 조갑제 유튜브에서는 아주 매일 아침 이게 국민의힘당 이 당직자들이 이게 읽는 이 장면을 그냥 생중계하듯이 내보내는데 표정도 긴장감이 없고 보고 읽어.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국민을 보고 말해라. 종이로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근데 국무조정실 1차장이라는 사람도 종이를 보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성의가 없어. 용어부터 정부 여당 내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자건 이래가지고 시간을 흘러가고 이재명에게 계속 기회는 주어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켜보겠습니다.